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경쟁 차량보다 1,000만 원이 비싼 차가 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2위라는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는 등 1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된 게 아니라 기브 앤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자, 이 법안의 명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국에서 나온 광물로 만든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동맹국끼리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인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 줄을 서서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받을 것은 다 받아놓고 한국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만만하니까. 이래도 계속 나한테 딸랑거릴 거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힘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현대차가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밝혔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에서 이런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그 법안이 너무나 빠르게 통과돼서 손쓸 겨를조차 우리가 없었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를 또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대응을 잘해서 토요타의 불리한 조항을 미리 다 빼고 유리하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한미일 동맹국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국만 쏙 빠진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사전에 눈치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그 나토에서 만났을 때 윤석열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 앨런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공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특정 재료와 물질에서 지배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시장 질서를 도입하고 있다.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과 특정 국가의 지배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정 국가가 질서를 파괴하거나 침해한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모두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희 한국이 중국의 광물을 받아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을 거야. 이렇게 미국은 진작부터 경고를 우리에게 했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한 거죠. 자, 여기에 윤석열은 오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글을 보낸 겁니다. 왜 그가 왔는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분석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외교부의 그 무능은 뭐 말할 가치조차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익을 챙기고 WTO 승소하고 막 날아다녔던 그 유능했던 외교 통상부의 활약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잠자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 8월에 미국 서열 3위이자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 의회 넘버1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은 만나지도 않고 그를 패싱했습니다. 저 휴가예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세요. 이것만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앨런 장관의 발언에 눈치를 챘다면 8월에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부탁할 기회가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정광석화처럼 통과돼서 막을 길이 없었다고 변명하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장관급도 아니고 몇몇 외교 관료들 보내서 미국에 항의하고 뭐 WTO 제소한다고 뒷북치고 있습니다. WTO 제소? 되지도 않겠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십만 대의 손실이 날 거야. 아유.
자, 지금 우리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마치 우리 정부의 항의를 미국이 받아서 개정할 것만 같은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고 있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힘겹게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한국만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이것 고치자, 저것 고치자, 한국만 고쳐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는 현재 연말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 수십만 대의 전기차 수출 급감을 감내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잠자고 있었던 윤석열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현재 방한 중에 있는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 주지사를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면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 그러면서 윤석열은 약 3만 명의 애리조나주 한국전쟁 참전 용사, 애리조나 출신으로 한국 동맹의 지지자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애리조나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충북도지사를 만나서 이제 우리 미국과 충북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갑시다 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현대차 그룹이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조지아주 주지사도 아니고 그냥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주지사를 하나 만나서 그 인연을 강조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신경 좀 써달라고 읍소를 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주지사를 만나는 것도 정말 격에 맞지 않지만 저게 만나서 할 소리입니까? 차라리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을 만나든가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를 만나서 진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 주지사가 노력할 게 뭐 있냐? 너처럼 시행령을 바꿔갖고 법을 막 무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거야 뭐야? 그냥 뭐라도 하긴 해야겠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사진 남겨야 되니까 기사 내보내야 되니까 이런 번지수가 틀린 접견을 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사리 분별조차 안 돼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참담한 현장이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정치나 외교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해지고 술 마시면서 으쌰으쌰 하고 형님 이러면서 고개 숙이고 존댓말 쓰고 얼굴 익히는 게 외교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이든 형님하고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자리를 못 해갖고 그냥 지금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있는 거야. 따라서 뒤통수는 계속된다. 마치겠습니다.